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15 특집으로서요 이렇게 나름대로 논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정치 쪽과 경제 여러 가지 분야를 두루 섞어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개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개딸만큼 신격화, 사이비 종교처럼 그냥 오로지 신격화하면서 저렇게 몇 년을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어느 정치인들은 다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연 저런 개딸이 있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그 개딸 뿌려서 거기다 또 유튜버들까지 다 한편으로 만들어버리죠. 또 거기다가 자기가 또 도와줬던 변호사들 전부 다 요직에 앉혀버리고요. 또 그 전부터는 다 국회의원 자리 다 줬죠. 이렇게 해서 철저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띄워준, 또 도와준 유튜버를 다 찾아가면서 도와주는 거죠. 다 출연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선 주자급이 이렇게 보수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본 꼴을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그것도 뭐 이렇게 후보가 나왔을 때는 조금 이렇게 얼쩡거리긴 하는데요. 과연 당선이 됐을 때, 또 했을 때 도와주는 거 봤습니까? 그냥 내쳐버리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다 안고 가다가 내가 당선된 뒤에는 극우랍니다. 보수 쪽의 유튜버는요, 특히 앞에서 지금 큰 유튜버를 싸우는 사람들요, 다 극우입니다. 극우.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안고 가버리면서 오히려 거기다 출연을 해주면서 또 슈퍼챗을 받아주고요, 후원금을 받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한 자기 팬이 되겠죠. 그래서 좌파들은 자기 편을 만드는데 굉장히 우수한 어떤 뭡니까? 에너지, 그런 또 뭐 지 DNA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 200명 가까이 모여 있어도요,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그 안에도 얼마나 지각이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로 보기에는 똘똘 뭉쳐 있는 큰 원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국민의힘은 여기 국민의 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분 5일 되어 있고 목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서로 또 그 안에서 아웅다웅 비방까지 합니다. 무슨 개 하면서요, 비방을 하는데 저쪽에는 물론 이재명의 뭐 친명 반명이 있지만 대놓고 대드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룩할 때까지는 자기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주는데요, 여기는 되기도 전에 자기 목소리를 다 내버립니다. 친윤이니 반윤이 그것 떠나서 그저 한동훈 괜히 뭔 괜히 이렇게 하면서 다 4분 5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를 만들어 버리고요, 또 오죽하면은 대통령을 2번이나 갖다 바치면서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악마화 시켜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악마, 김건희 여사님도 악마화 시켜버린 거죠. 거기서 뭡니까? 남의 잔치하는 데가 춤까지 쳐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울고 싶은데 빵까지 때려줘요. 저 좌파들이 자기들의 프레임을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여기서 도와주는 그 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량은 앉아도 쪽방 깨지 말라고요. 이 자들이 더 미운 거예요, 지금.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저쪽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자들이 대표로 뭡니까? 프레임을 짜가지고 지금 악마화 시기에 나가서 내란으로 뭡니까? 아주 정성적인 거로 당연한 거로 몰아붙이는데요. 이자 대표로 나온 자가 오히려 내란 잔당이라고, 내란 어떤 뭡니까? 동조자가 남아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자의 말이 민주당에서 대표 후보로 나왔는지 국민의 뭐 보수 후보로 나왔는지 저는 길을 의심스럽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까지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자들이 뭡니까? 탄핵 찬성까지 볼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해서 또 오늘 뭡니까? 이게 특검까지 또 찬성을 하고요. 부모를 배신해도 뒤통수를 물어도요, 뒤꿈치를 물어도 저렇게까지 무는 자들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웬만하면은 보수청에서 뭐 흉물하고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배신자라고 이렇게 하면요, 웬만하면 저 뭐 일순간에 잘못을 해도 사과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저렇게까지 지독한 자들이 적색분자들이
자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저쪽에 가서 정치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국민의 마음을 보수 우파에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저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다 판을 엎는다. 엎어서 자기들 정치해서 그러면 한동훈이하고 몇 명 하면은 과연 보수 우파 쪽에 앞으로 그 사람들 다 정치하면 표를 주겠습니까? 표는 결국적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데요. 그런데 뭐 일부 자기들 팬 그런 몇 명 가지고 그런 보수 우파를 이끌어가고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대표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요. 어떤 추세라든가 어떤 흐름, 어떤 화려한 말솜씨 이것까지는 저 무소불위의 개딸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뒤에 바치고 있는 개딸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저 맹견들입니까? 그냥 문자 폭탄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 당해본 어떤 정치인들은요. 이재명이 이자도 말 못하는 거예요. 문자 폭탄은요. 그죠? 수십만 개 받아버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버쩍 들 거 아닙니까? 과연 이쪽에 그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냐, 그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참 독방이를 같이 계셔도요, 저 뭡니까? 그 아스팔트에 있는 저 국민들 호소, 국민들의 마음이 아파서 저 구치소 앞에 가지 국회의원들이 찾아가고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서 농성을 부리거나 덜어눕거나 이 더운 땡볕살에 그죠? 한번 뭐 이렇게 뭐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극으로 뭐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전환길쌤 찾아가고 강단에 올랐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다 극우랍니다. 이런 유튜브도 다 극우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바른 말하고 자기네 귀에 거슬리고 좀 맞지 않으면 극우라는 것은 그 뭐 저쪽에서는 극자는 왜 없습니까? 예. 그럼 정청래는 그 극자입니까? 뭡니까? 문재인은 극자입니까? 예. 이재명은 극자입니까? 극자란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요. 자기 편을 갈라먹는 극우라는 겁니다. 이런 작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편을 모자라는 지금 이 107명이고 다 합쳐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요. 자기들끼리도 편가르게 해서 저 극자쪽에서 우쪽에 극우라고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이 자들이 극우라 하는 겁니다. 이런 한심한 작자들이 데리고 같이 참 정치를 한다면은 여기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런 자들을 다 솎아내지 않고 새롭게 어떻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보수는 영원히 분열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좌파들은요, 좌충수로 망하고요, 보수는 뭐 분열로 망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죠. 옛날 선조들이 오래 전 정치 구단 팔단들이 한 얘기들이요, 지나고 보면 하나도 안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너무 너무 빨리 가고 너무 그저 좌충수를 많이 둬서 스스로 자기들 제발 찍는 거고요. 보수는 서로 물고 뜯었어요. 결국은 분열로서 망한다는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너무나 참 지독하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요, 늘 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자기 정치하고 번호도 없이 돌아다니고요, 뒤에 이름도 없이 돌아다니고요, 그냥 당원 모집이나 하러 돌아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당선에 서로 경쟁해서 져버리면 다 숨어버리고요, 도와주지도 않고요, 뭐 이런 판국들, 이것이 정말 사나이들 세계인가, 저 양아치 세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깨끗이 졌으면 승복을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단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럼 저쪽에서는 경쟁이 없었습니까? 다들 나가서 춤춰주고 다들 하는 모습들이요, 똘똘 뭉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180명이 도와주는 거 하고요, 여기는 다 해봐야 107명 밖에 되지 않은데요, 다 뿔뿔이 숨어버리고 자기 정치하고 돌아다니고요, 한 사람 하와이 가가지고 지랄을 하고요, 놀래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숨었다, 너를 못 도와준다, 고춧가루를 뿌려대고요, 떠나기 전에는 정치를 떠난다 했으면요, 가만히 가서 바나나 따먹고 있지 왜 이쪽에 총질을 하는 겁니까? 나는 여기에서 하와이에서 있으니까요, 이상한 옷 입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서 애나 달고 가고요, 그렇습니까? 또 이재명이 도와주는 얘기는 했었고요. 그게 또 같은 경쟁에 나온 자들이, 한 사람은 총리까지 2번이나 했던 자는요, 숨어버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초대 안 해줬다고 경쟁에서 졌으니까 나는
나는 숨어버리고요. 한 사람은 뒤에 이름도 없이 돌아다니고요. 이런 작작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또한 한 사람은 뭡니까? 보수 우파의 그 1위로 좀 세 번이나 경쟁을 치러서 올라왔는데 그 선수 교체를 하려고요. 밤 새벽 3시에 당원으로 모집을 시키고요. 입당시키고요. 그 사람을 추대 바꿔버리려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다 인쇄본을 만들어 놓고 버스까지 도석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급속하게 이제 당원들이 바뀌었죠. 바꾸다 보니 인쇄물도 바꿔야 되고요. 하다 보니 돈은 이미 다 써버리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할 때 돈도 그렇게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지방에 보면 프랜카드도 몇 장 없었어요. 이렇게 저자들은 수없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제가 볼 때는 차곡차곡 해왔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문재인빠들 다 내버리고 친명계를 다 앉혔고 자기 변호사 다 앉혔고요. 그때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또 얼마나 욕했습니까? 임종석이부터요 다 쳐내버렸지 않습니까? 좀 자기 경쟁되는 한 대선 주자급은 다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 없는 진짜 오케이 예스맨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면 또 탄핵을 계속 시켜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은 불보다 뻔한 거 아닙니까? 정치의 어떤 노림수죠. 그것은 저쪽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파에는 잘 못하지만 거의 좌파 사람들은요, 참 우리가 상상 외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 미 국무부 뭐니까 담도 뛰어넘으려 화염병도 던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화염병 던지고 우파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부 지방 부분에 들어간 거는 정말 너무 부문에 차서 울분에 차서 자기도 모르게 경찰이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니까 갑자기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고 치게 만들어버려서 모든 이슈를 그걸로 빨아당겨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도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경찰들이 제대로 문을 지켜줬다면, 버스로 막아줬다면 지금 저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얼마나 그 청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고통, 내 고난, 내 실명되는 것도 참 고통스럽고 부인이 같이 깜빵에 드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참 나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깜빵에 있는 기자들, 저 유튜브들, 학생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하는까지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뭡니까? 무기 계약직에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바도 2년만 근무를 하게 되면요. 무기 계약직으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알바도 못 쓰겠죠. 한 1년 좀 넘으면요. 1년 10개월 되면 다 내보내야 됩니다. 무기 계약직이 되면 이제 자르지를 못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들도 처음에는 좋겠죠. 아르바이트들 이제 자리가 없어집니다. 문재인 때 처음에 뭐 시급을 돈 만 원까지 주니까 확 올라가지고요. 아르바이트가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 다 부부가 하거나 1인 기업이 많아요. 또 이 편의점 또 밤에는 이제는 거의 안 합니다. 그저 없는 시간에 문을 닫아버려요. 옛날에는 아르바이트를 사니까 학생들이 참 갈 자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하 경제가 잘 돌아갔습니다. 아르바이트 며칠 하면은 또 애인끼리 두 사람이 남녀가 며칠씩 하게 되면 여행도 하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잘 돌아갔는데요. 돈은 보시면 특히 지방 이렇게 소비 도시는요, 소비자들은 뭐 대부분 청년들이 돈을 써요. 나이가 50 넘은 사람은 정말 술값에 필요한 건 돈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즉흥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돈을 써주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영업이 망해가 음식점이라든가 의류라든가 화장품 가게가 전부 망해가는 겁니다. 내가 쓸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거죠. 부모가 주는 돈 아니면은 알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문을 닫아버리고 전부 부부가 같이 하거나 1인 기업을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못 쓰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은 2년만 근무하면은 뭐죠? 무기 계약직으로 만들어버린 거. 그러면 2년 넘으면 자르지도 못하고요.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럼 누가 아르바이트를 쓰겠습니까? 그러면 아르바이트들이 지금까지 뭡니까? 저자들의 어떤, 포스팅을 보면서 많은 지금 투표를 하고 40, 50대가 다 투표를 했는데요. 40, 50대가 지금 건설회사가, 그죠? 무죄 보상법입니까? 그죠? 이 건설회사 한 명이나 죽어버리면 이제는 면허 취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 노란 봉투도 보이죠. 상법 개정이죠. 이러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공산국가라고 하면서 나라는 그냥 폭망하면서 이제는 배고프니까요. 데모하러 나갈 시간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화문에 나갈 시간도 없이 나라의 곳곳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김정은의 정치지 않습니까? 배고프게 만드는 겁니다. 예, 배고픈 개구리가 그죠 멀리 뛰고요. 그죠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소가 많이 먹겠죠. 그러면은 이제 불륜도 뭐 없어지겠죠. 뭐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불륜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데모도 내가 먹고 살아야 데모하든 나가든 뭐 8.15 강장에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가 시위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배고파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인 거죠.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나라를 신격화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바치고 있는 것이 개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참 이쪽에서는요, 정치인들은 앞으로 이런 지금은 뭡니까 이미 저런 큰 빅 사이즈의 어떤 뭡니까 방송국은 다 장악이 됐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가짜 방송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용민이가 뭐라고 합니까? 김건희 여사님이 다음 대통령 하려고 계엄령을 했다. 이런까지 소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좌파 유튜버들이 쫙 받아 쓰고요. 거기다가 좀 몇 석형까지 같이 받아 써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 탄핵이 어떻게 왔으면 김우주가 첫 번째 한동훈이까지 사살하게 한동훈을 딱 넣어버리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거기서 뺑 돌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한동훈을 딱 직격했는 거죠. 좌파들은요, 뭐 이렇게 월급을 받아봤습니까? 그냥 맨날 싸움질 데모만 했기 때문에 이 데모하고 싸움질 하는 데는 이 보수 우파보다는요 100배 더 한 수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구를 만들어내거나 또 선동에는 대가들입니다. 무슨 문구를 요거 뭘 얘기하면은 자 김용민이가 좀 누가 봐도 얼통당도 않지만 저런 얘기를 전부 몇 성이 다 받아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좌파 유튜버들이 또 다 받아 쓰는 거죠. 그러면 그쪽의 사람들은 진짜 같이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개딸들이요 수십 명의 댓글을 달아주면서 좋아요 눌러줘 버리면요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퍼뜨려져요. 그런데 이쪽에는 뭡니까? 보수 유튜브 사람들은 이 댓글도 잘 없지만 좋아요도 잘 없고요. 후원금도 잘 없고요. 슈퍼챗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신격화석에서 유튜브를 띄워주지 않습니까? 김우지 방송이 있다. 우리는 다 가짜 방송인데요. 좌측에서 봐서는 가짜 방송일까요? 굉장히 우수한 방송 아닐까요? 그 JTBC에서요, 우리가 볼 때 다 가짜지만요, 저자들이 볼 때는 달콤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MBC는요, 저쪽에 봤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그렇지 않습니까? 충신의 방송국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모서타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들, 고든창,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파라오 박사, 이런 사람이, 이런 제분 세 사람 정도 보이는데요. 이 사람 미국의 큰 정치인들 중에 아주 미약합니다. 정말 트럼프 같은 분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막연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막연한 바람인데 현실로 오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정치는 고도의 계산법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참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고 막연하게 도와줬으면 하지만 정치라는 것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요하는 거죠. 그래서 병법에는요, 정말 남을 적을 알고 싸워야 백전백선하는데요. 지금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막연하게 바라봐서는 정말 금고 다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저런 충신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몹쓸 인간들이지만 저런 정치에게서는 정말 저런 충성스러운 개딸들이 필요하다. 저쪽 사람들 봐서는 얼마나 효녀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불효자지만은 저쪽 사람 봐서는 얼마나 효자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년간 수십만 명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일사불량, 그죠? 부조리 원칙처럼 하나가 그냥 땡 하고 밀어버리고 한 사람이라도 욕을 하게 되면 문자 폭탄 보내버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네 요리하면 수십만 명이 가서 유튜브 구독을 해줘버리고요.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십만 명이 나가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죠? 힘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 쪽에서는요, 서로 분열하면서 좀 자기들인데 유리할 때는 그냥 같이 악수하려고 나가 사진 찍고 하다가 좀 불리하니까 지금은 다 극우로 갖다 불어붙이는 겁니다. 자, 전한길 쌤도 자기하고 뭔가 빛깔이 안 맞고 좀 새로운 얘기가,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다 극우래요. 그거 다 경고 조치까지 이제는 내려왔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한길 쌤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자기들은, 야, 그거 자기들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화기 시험만 뭐 어떻게 달리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까? 연설을 했습니까? 희생을 했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배지만 달고 그냥 거구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거구가 되는 거죠. 이 거구는 좌파에서 하는 얘기가 요즘 보면요, 우파 정치인이 다 거구라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금 대표로 나온 후보들 중에서도 거구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우리가 이 대표를 뽑는 것도요, 정말 저는 개딸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이벤트적으로 얘기하는지, 또 모든 걸 안을 수 있는지, 정말 싸울 수 있는 투사가 되는지, 또한 투사의 능력이 있는지, 또 변절자가 있을 수 있는지, 또 선거가 끝나면 또 대화가 달라지고 과연 선거에 공략했는가 같이 할 수 있는지, 뭐 자기들 말대로 한바들, 그죠, 한 동이개들 내칠 수 있는지, 그것이 실제 가능한지, 이런 것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속아왔고요, 너무나 우리는 개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충성스러운, 그죠, 충견들이 없다는 거죠. 언제 돌아서면 뭐 바로 거구가 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없이 지금 아스팔트에서 사와하고 이 목마른 더운 여름에도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며 사온 사람들은요, 무엇이 잘못이 있어서 거구로 갖다 붙이는 겁니까? 자기들은 거구만큼 해본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금붙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 수없이 1억, 그죠, 2억 가까이 연봉을 받고 떡값만 850만 원 받아가잖아요. 내일 모레 곧 추석이 오면 또 떡값 850만 원 받는 이런 작자들입니다. 한 건 없지만 그러니까 배고픔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정치를 그냥 마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8.15 특집으로서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개딸이 필요하다. 참 이렇게 좀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의 얘기도 해보았습니다. 팔봉수입니다.